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자발적 불량인생입니다. 자발적 불량인생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요? 인생이 불량하다는 건데 그걸 자발적으로 한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시작 전에 보다 나은 이해에 도움이 될 이야기 살짝 둘러보죠. 미국 골드러시 유명하죠. 이때 누가 왕창 돈 벌었을까요? 이때 돈맛 좀 본 사람들은 금 캐러 들어간 사람들보다 곡괭이와 청바지 판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서 1억 천금의 기대를 꿈꾸고 캘리포니아 광산 근처로 이주했어요. 심지어 미국 이민도 증가했죠. 하지만 5년 정도 지나니 금 고갈되면서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나고 살던 동네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잭팟 터진 건 표준적인 경로를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매뉴얼과 가이드를 제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요즘도 보이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도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표준적인 경로가 있고 여러 가이드와 매뉴얼이 있죠. 물론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 영상 표준적 삶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 표준적인 경로의 쓸모를 점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직전 영상 불량인생에서는 표준적 경로에서 이탈되어 비자발적으로 비표준적 삶을 사는 불량인생이 증가한다고 했죠.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국가와 시장이 만든 기존 시스템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존 시스템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시스템이 변할 때까지, 곧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늙지 않고 수명이 무한하면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색다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자발적 불량 인생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나요? 이 인생은 표준적 경로를 자발적으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경로를 개척하며 자신만의 매뉴얼과 가이드를 만들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표준적인 삶을 살기 위한 표준적인 경로가 점점 다수에 대한 효용을 잃어가매 변화에 휩쓸려서 수동적으로 삶의 궤적이 사회에 의해 그려지는 것 대신 자발적인 불량 인생으로 삶의 궤적을 직접 그려 나가는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서 남들이 잘 모르는 기회의 단서가 무엇인지, 자발적 불량 인생을 살면 뭐가 좋은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그럼 이어서 자발적 불량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자발적 불량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그냥 비자발적 불량 인생의 모습과 무척 흡사할 수 있어요. 비표준적이고 불안정해 보일 수 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표준적인 경로 바깥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삶의 유형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죠. 자연에서 모든 인간은 차이를 가져요.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다는 소리 있죠. 아무튼 우리 사회는 시스템을 굴리는 톱니바퀴로 차이를 가진 각 개인들을 획일적으로 가공시키는데 자발적 불량개인들은 그 획일적으로 가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인정하고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표준적 경로에서는 각 사람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정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판단 내리는 게 한 이유가 될 수 있죠. 표준적 경로의 TO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적 낙오자를 양산하는데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죠. 혹은 표준적인 경로대로 사는 게 성에 안 차서 비표준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표준적인 경로를 의도적으로 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에서 말이죠. 혹은 다른 영상 표준적인 삶에서 공유해주신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비자발적으로 불량 인생이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전화위복이 되어 자발적으로 비표준적인 삶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비표준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삶의 특징은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영역에 뛰어들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에요. 불안정성을 수용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자발적 불량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불량 인생의 모습과 무척 흡사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 수만큼 무척 다양할 수 있죠. 표준적인 경로가 없는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업을 일궈내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곳에 거주해서 사는 것보다
계절에 따라 다른 나라로 이동하며 사는 삶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배울 때는 대중적인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나름의 노하우를 키워서 권리금 받고 추가 수익 창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업장을 운영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뭐 누군가는 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에 옷을 깔끔하게 입을래. 또 누군가는 난 타인의 신경 별로 안 쓰니까 털털하게 입을래. 같은 사소한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삶 전반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은은하게 풍기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표준적인 기준에 맞춰진 어딘가에서 본 듯한 헤어스타일, 옷차림, 말투, 돈벌이, 취미 등의 종합 세트가 아니라 이들 자체만이 뿜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독자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자신의 고유함을 개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동묘 앞에 듬성듬성 어르신들 패션 장난 아니죠. 가끔 지방 가보면 되게 비교되더라고요. 한편 미래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만큼 지속성을 위해서는 대리만족할 수 있을 보상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답게 산다는 충만감 아닐까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경험, 기억, 성향, 가치관, 정체성 등의 개인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바라는 삶의 의미나 추구하는 이상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을 삶을 추구하며 사는 과정에서 충만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성장과 지속을 위한 유효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몰입하고 느끼는 만족감으로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모습일 거예요. 이 점이 이전에 언급한 다른 삶의 다양성들과 중요한 차이를 갖는 점이죠. 누구나 각자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과정에서 몰입하고 충만감을 느껴본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비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산다는 게 실패율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쌓아온 이야기, 경험, 기억, 성향, 자산, 가치관, 정체성, 삶의 의미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그만큼 스스로에게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 중 느끼는 내적 만족이 보상이 되어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 국가 시스템의 표준적인 경로는 점차 유효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요즘 2030에게는 한 가지 과제 혹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들어요. 그게 직전에 언급한 비표준적인 경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롭게 변한 환경에 새로운 그들만의 각자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신만의 고유한 경로를 찾아서 개발해내면 스스로에게는 적합할 테니 충만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할 테고 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인정까지 받게 되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인정 못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은 충만했을 테니 괜찮은 경험과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표준적인 경로는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다른 영상 90년대생에서 다뤘듯 누군가는 현재 일본의 4050 중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이들과 같이 버려진 세대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2030이 4050이 되었을 때 그들만의 길을 개척하지 못한 상태라면 혹은 다른 방향으로 시대의 변화에 유의미한 대응안을 구현해두지 못한 상태라면 인생 낭인으로 취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지도 모르죠. 그럼 자발적으로 비표준화된 경로를 선택한 삶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걸까요? 삶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중 돈벌이와 관련해서 알아보죠. 자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미가 먹거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먹거리 찾아서 움직일 때 사방팔방으로 탐색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요. 먹거리 구하고 나면 집까지 일직선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베이비 부모가 밟아온 삶의 궤적을 표준적인 경로로 따라 밟고 있어요. 이 경로는 먹거리까지의 경로가 일직선이에요. 일종의 지름길이죠. 개미가 먹거리 찾는 방법과 완전 다르죠.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서인지 먹거리가 사람 머릿수보다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표준화된 경로를 선택한다는 건 먹거리를 찾는 개미처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로들도 다시 한번 탐색해보고 다양한 경로를 개척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남들이 볼 때 하찮아 보여서 더러워서 어려워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에서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남들은 그곳에 가지 않아서 혹은 갔더라도 발굴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은 먹거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표준적인 경로가 없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도 따라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매뉴얼하고 가이드, 곧 정보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조언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분야들은 이미 단물이 쪽 빠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골드러시 때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러 들어간 사람들보다 곡괭이와 청바지 판 사람들이죠. 표준적인 경로와 조언이 없는 분야라면 그것 자체가 탐색해볼 만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단서이지 않을까요? 누구나 충분한 먹거리가 남아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싶을 거예요. 동시에 안정감과 손해 회피를 지향하면서 명확히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경로와 매뉴얼 그리고 가이드를 얻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잘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경로는 남들에게도 좋아 보여서 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이미 매뉴얼 만든 사람은 거기서 단물 쫙 빨아먹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매뉴얼과 가이드 있고 좋아 보이는 경로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먹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단물 빠진 껌을 씹을 건지 불안정감을 수용하고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개척하는 삶을 살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누구도 조언할 수 없거나 조언하지 않으려고 하는 표준적인 경로가 없거나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검색해서 안 나오고 유튜브에 안 나오면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구글링이나 유튜브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이드나 매뉴얼이 있다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실패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편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설과 실험으로 발견 및 수정해서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다만 거기에 자신의 성격, 경험, 취향, 가치관, 정체성 등의 맥락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육체를 위한 먹거리를 구하는데 충만감, 만족감 등의 심리적 먹거리도 같이 구할 가능성도 보다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무지 어렵겠죠. 이전 영상들을 포함해서 표준적인 삶의 모습들과 비표준적인 삶의 모습들을 알아봤어요. 혹시나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면서 주도적으로 삶의 궤적을 그리며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가 나의 특성과 일치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표준적 경로에서 삶에서의 주도적인 궤적을 그려낼 수 있으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세상의 시기를 잘 맞춰서 태어난 운 좋은 인생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든 비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든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따르든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 정체성, 성격, 취향 등에 따라서 충만감과 만족감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보다 나은 삶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스스로 변화에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순응하면서 사는 게 적합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한편 누군가는 그런 삶은 답답하고 수동적이며 멍청해 보이는 삶을 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도전에서 부딪히는 불편을 극복하며 사는 게 스스로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질 수 있죠. 누군가는 그런 삶을 보며 어리다, 무모하다, 세상을 모른다, 철없다, 허상을 쫓는다, 나이값 못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나 사람들의 시선, 곧 명예가 행동하는 데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타인을 돕고 피드백받는 행위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또한 표면적인 모습으로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누구는 목공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든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비적합한 건 걸러내고 적합한 것들로 그려나간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두근거리고 충만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지루함, 허전함,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충만감과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삶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는 개미처럼 사방팔방으로 찌르고 다니면서 삽질을 좀 해야 된다고 했죠. 또 검색했을 때 정보가 안 나오거나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없는 게 방향 선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추상적이죠. 사실 방법을 가이드 해줄 수 없어요. 본인에게 적합한 매뉴얼과 가이드는 본인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남긴 기록을 참고해 볼 수는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다윈과 마르크스 등 그리고 여러 형님 누님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의 기록물을 남겼죠. 이것들을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것들만 조금씩 빼서 조합해서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진화로 인해 갖게 된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뿌리와 줄기가 되고 다양하게 뻗어나갈 가지의 기반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도할 때는 별 기대도 안 했고 스트레스 좀 받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 일 혹은 그 취미가 혹은 그 행동이 좋아지거나 그것을 빼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궤적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무언가 개척을 시도했다면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속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익숙해져도 뜨뜻미지근하거나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때는 손절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기술 발전으로 나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면 차후에 빅데이터 기반 AI가 나를 더 잘 알게 되어 인생을 가이드 해줄지도 모르죠. 만약 나이가 무척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라 노려볼 만도 하겠네요. 아무튼 표준적인 경로를 걷든 비표준적인 경로를 걷든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을 찾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다만 고려할 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는 점과 표준적인 경로는 획일적이어서 다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 국가와 시장이 만드는 표준적인 경로도 변해가고 있지만 느려요. 기존 시스템의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면 기술 등 환경적 변화와 경쟁 증가로 투입되는 노력은 증가하는데 성취 후 받게 되는 보상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고, 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걸으려고 눈을 좀 낮춰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회의 표준적인 경로를 걷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편 표준적인 경로에서 이탈되어서 비자발적인, 비표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스스로 이탈해서 자발적으로 비표준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자발적으로 비표준화된 경로를 밟으며 타인의 수요에 도움될 수 있을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스로의 경험, 성격, 가치관, 삶의 의미 등을 지향하며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주도적인 불량 인생의 모습을 살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삶보다 상대적으로 과정에서 몰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봐요. 다른 영상 물질주의의 끝에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인화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지에 대해 점쳐봤죠. 점차 우리 사회는 개인화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도적 불량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구해낼 수 있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변화의 기회를 지금은 2030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가이드 없고 매뉴얼 없더라도 기존 시스템에서 나와서 각자의 경험, 지식, 기억 등의 개인성을 기반으로 방황하고 삽질하고 3D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며 표준화된 경로가 없는 영역에서 자신만의 길을 닦아내고 남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의 특성에 기반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매뉴얼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세대에서 별다른 특이점 없이 비자발적인 불량 인생이 많이 양산되면 사회로부터 폐기되는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비자발적인 표준적 삶을 살려면 필요한 몇몇 단계가 있어요. 그중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 적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